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프리시즌 2주차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GM's calling me going, he doesn't watch tape. I'm like, well, he's got to watch some tape. It's like, EB, his iPad hours is 0.00. Zero. 먼저 올해 드래프트 1라운더 출신의 쿼터백들이죠. 이 브라이스 영과 CJ 스트라우드가 2주차 경기에서도 출전을 했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1라운드 출신이었던 앤서니 리차드슨은 아예 경기를 참여하지 않았고, 또 테네시 타이탄스의 윌 레비스도 경기를 뛰진 않았어요. 그리고 브라이스 영과 CJ 스트라우드도 굉장히 적은 스냅만을 1주차에 이어서 소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팀들이 이 루키 쿼터백들, 특히 1라운드 출신의 쿼터백들을 이 프리시즌에서 많은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이 루키 쿼터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죠. 이 선수들을 많은 랩을 뛰게 하려면은 결국 이 스타팅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세워야 돼요. 이 현재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있는 이 선수들을 만약 백업 오라인 뒤에 세우게 된다면 당연히 결과물도 좋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팬들이나 미디어에 융단 폭격을 맞게 될 거예요. 감독의 입장에서 결국 스타팅 오라인을 세울 수 있는 그 스냅의 기회에서만 이 루키 쿼터백들을 세우는 것이고, 팀들의 입장에서는 스타팅 오라인을 사실 세울 기회는 별로 없죠. 이 백업 오라인들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또 향후 있을 로스터 컷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루키 쿼터백들의 기회는 더욱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키 쿼터백들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이 선수에 대해서 물음을 표하는 그런 미디어나 팬들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브라이스 영과 CJ 스트라우드 모두 이 NFL의 오펜스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분명히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프리시즌에서나 이렇게 적은 기회를 받는 것이 좀 아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일단 브라이스 영에 대해서 2주차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나도 좀 아쉬운 경기였어요.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 포켓 무브먼트에서 이 포켓 어웨어니스, 포켓 프레젠스, 각종 여러가지 단어로 불리는 이 포켓 안에서 그리고 포켓 밖에서 이 쿼터백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뒤이어 행동을 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선수였어요. 대학에서 엘라바마 시절에 각종 스크램블 플레이들을 엄청나게 선보이고, 매직 플레이, 패트릭 마홈스, 작은 패트릭 마홈스다 라고 비교를 받았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플레이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2주차 경기에서 이 브라이스 영은 이 포켓 무브먼트가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이 자이언츠의 디펜시브 라인맨을 앞두고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고 어디로 향하고, 이렇게 이 선수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이유는 역시 이 팬터스 오펜시브 라인맨에 대한 좀 신뢰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 팬터스의 오라인이 너무나도 쉽게 프레셔를 허용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패스나 디시전이나 정확성, 판단력 모두 이렇게 좋지가 않았고, 물론 브라이스 영이라는 선수가 아직 적응 중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적은 표본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판단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펜스의 상황 자체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띈 점은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이 리시버를 믿고 공을 던지지 않고 있어요. 브라이스 영 트레이드가 있고 나부터 결국 우리 팬분들이 지속적으로 물음을 던졌던 것은 이 DJ 무어라는 넘버원 리시버가 없기 때문에 현재 팬터스의 리시버진으로 이 루키 쿼터백을 만족시키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 그런 물음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프리시즌의 모습만 보자면 아직 브라이스 영은 호흡을 맞추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짧은 시간 속에서 이 신뢰를 쌓기에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 리시버를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내기를 원하긴 하는데 NFL 선수들은 이 대학보다 더욱 빠르고, 그리고 브라이스 형의 그런 판단력이 아직까지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규 시즌에도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라인이 이 정도로 형편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브라이스 형이 너무나도 힘들게 시즌을 이 NFL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텍산스의 이제 전체 3픽이죠. CJ 스트라우드인데요. 스트라우드의 경우에는 1주차에 뭐 인터셉션 하나를 기록하면서 조금은 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죠. 뭐 판단력이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2주차 경기에서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뭐 본인 특유의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보여주었던 딥 아웃라우트, 이 엔티스페이션을 바탕으로 한 이 딥 아웃라우트를 완벽히 꽂아 넣는데 성공을 했고, 또 뭐 뭐 달리면서 공을 던지는 상황에서 이 패스 정확성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이 CJ 스트라우드는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샷건 오펜스를 경험했던 것과 달리 이 휴스턴 텍산스에서는 이 카일 셰난 타입의 이 언더센터 기반의 오펜스, 뭐 헤비 퍼스널 이러한 것들을 급격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분명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뭐 더 많은 코칭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CJ 스트라우드에 대해서는 뭐 1주차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2주차에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스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 선수가 잘 적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직은 우리가 이 선수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내리기에는 분명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브라이스 영이야 1주차부터 즉시 전력감이라고 불렸던 쿼터백이었고, 뭐 CJ 스트라우드나 앤서니 리차드슨은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분명히 이 선수들에겐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하위 라운드 쿼터백들을 한 번 더 조명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이 테너 맥키라는 이 쿼터백, 이 6라운드 출신의 쿼터백, 스탠포드 출신의 쿼터백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레이더스의 에이든 오코넬이 워낙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테너 맥키 이 선수도 마커스 마리오라보다 저는 현재 이 넘버2 쿼터백으로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실제 경기를 보면 뭔가 엉성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 큰 피지컬과 함께 이 포켓 안에서의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포켓 움직임을 보여주고, 또 패스의 정확성이 매우 뛰어나고 1대1 딥볼 패스를 너무나도 잘 던져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좋은 리시버진을 바탕으로 해서 1대1 딥볼 찬스를 이 테너 맥키라는 이 쿼터백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은 어쨌든 다른 31개 구단 다른 팀들보다도 이 백업 쿼터백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팀이에요. 그 이유는 본인들의 주전 쿼터백 젤런 헐츠 이 선수는 어쨌든 듀얼 스랙 쿼터백으로서 이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버2 이 백업 쿼터백이 항상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팀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팀은 어쨌든 슈퍼볼을 노리고 있는 팀이에요. 올 시즌 넘버원 시드를 노리고 있는 팀으로서 만약 젤런 헐츠가 한 경기, 두 경기라도 결장을 당하더라도 남아있는 경기에서 백업 쿼터백이 항상 우승을 노릴 수 있도록 팀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미 6년 전에 이 닉 폴스라는 백업 쿼터백을 통해서 슈퍼볼 우승을 경험했던 팀이죠. 그만큼 백업 쿼터백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성을 아는 팀입니다. 결국 뭐 비슷한 이 듀얼스랙 쿼터백 타입의 마커스 마리오라를 영입하긴 했지만 너무 못해요. 현재 마리오타가 너무 못하고, 제 생각에는 테너 맥키라는 이 쿼터백이 분명히 젤런 헐츠와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 이글스의 굉장히 뛰어난 이 오펜시브 웨폰을 바탕으로 해서 좀 잘 성장해 준다면 이글스에게 있어서도 올 시즌 슈퍼볼 런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에이든 오코넬입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에이든 오코넬이 이번 2주차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냥 뭐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냥 뭐 어떤 패스, 뭐 숏 패스, 인터미디에 패스, 뭐 딥 패스 상관없이 또 레드존 상황에서의 뭐 토 드래그 패스까지 그냥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지미 갈라폴로가 첫 스냅을 받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이더스 팬들은 LA 램스를 완벽히 쳐부수면서 지금 가장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이 프리시즌에서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레이더스이고, 또 에이든 오코넬이라는 쿼터백이 뭐 설레발은 아직 떨면 안 되겠지만 점점 이 선수의 하이프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스는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뭐 경기를 뛴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최고의 선수 조시 제이콥스가 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조시 제이콥스도 뭐 세컨 바클리나 뭐 토니 폴라드나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장기 계약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홀드아웃을 뭐 예고하고 실제로 행동을 했지만 결국 팀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였고, 결국 팀에 복귀하고 뭐 태그를 받고 1년 더 뛸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이 런닝백 마켓에 대한 그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뉴스이지 않나 싶고요. 조시 제이콥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죠. 뭐 홀드아웃을 감행하는 것은 현재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다른 팀의 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에도 힘들고요. 뭐 1라운드 픽을 주고 런닝백을 현재 트레이드할 팀이 사실 몇 팀이나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 조시 제이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팀의 뭐 챔피언십에 기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조시 제이콥스를 하니까 더 생각난 건데, 인디애나 콜츠의 조나단 테일러가 이 트레이드 파트너를 뭐 찾는 대가로 현재 또 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 조나단 테일러와 뭐 인디애나 콜츠 구단은 뭐 현재 관계가 끝이 난 상황이죠.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니 팀에 합류해봤자 이 굉장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이 팀의 컬처를 저해할 선수를 왜 인디애나 콜츠는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건가, 그냥 멍청한 짓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변함은 없습니다. 저는 조나단 테일러를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뭐 몇몇 이 SNS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좀 짐 얼세이나 이 인디애나 콜츠 구단주는 이 조나단 테일러의 대가로 1라운드 픽을 원한다 라고 현재 뉴스가 흘러나왔죠. 이 조나단 테일러, 이 런닝백 포지션에 대해서 이 정당한 가치, 뭐 정당한 가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원하는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왜 다른 팀들에게 있어서는 트레이드를 위해서 1라운드 픽을 요구하냐, 이거는 너무 모순되는 행동 아니냐, 뭐 이렇게 현재 지적을 하기도 하고 있죠. 뭐 근데 1라운드 픽을 요구하는 것은 뭐 본인들 마음이죠. 일단 1라운드 픽을 이렇게 뻥카로 깔아놓고 뭐 2라운드 픽이나 뭐 이런 3라운드 픽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루키 쿼터백들이 아닌 쿼터백들인데요. 일단 조던 러브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조던 러브가 2주차 경기에서도 굉장히 준수하고 그리고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본인의 이런 주전 입지를 더욱더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일단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을 너무나도 보여준 표본이 적었기 때문에, 왜냐면 에런 로저스가 대부분의 경기를 다 뛰었고 뭐 작년 시즌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그런 뭐 마지막 드라이브 정도? 그 정도만이 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였는데, 지금 이 선수가 프리시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본인에게 요구되는 이 쿼터백에 대한 롤을 잘 인지하면서 그것을 잘 이끌고 있어요. 어쨌든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현재 디펜스에 현재 포커스가 맞춰진 시즌입니다. 그동안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라운드를 뭐 이 디펜스에 투자를 하였고, 결국 디펜스를 바탕으로 해서 올 시즌은
플레이오프를 노려야 하는 시즌이에요. 그러한 시즌에서 또 조던 러브의 첫 주전 시즌에서 조던 러브가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은 그냥 디펜스의 힘을 바탕으로, 러싱 게임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팀을 플레이오프로 견인하는 것. 그런데 조던 러브는 그러한 역할, 이 맷 라플라 감독의 그러한 잘 짜여진 스킴에 의한 오펜스를 정말 잘 이끌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이 프리시즌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뭐 딥볼 패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어린 이 패커스의 리시버들과도 좀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이 NFC 이 노스 디비전에 조만간 가장 뛰어난 쿼터백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트레이 랜스인데요. 사실 저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랜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이 선수에 대해서 리뷰할 것이 남아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경기는 봤어요. 그래도 뭐 좀 반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경기를 봤는데, 일단 1주차보다는 낫습니다. 1주차는 진짜 100점 만점에 한 10점 정도 되는 플레이였다면, 그래도 2주차는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는 되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일단 부정적인 모습만 말씀드리면은 1주차에 이어서 2주차도 너무나도 많은 찬스를 놓치고, 너무나도 이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 이 머뭇거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뭐 패스의 정확성이나 이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2주차에서 나아졌던 점은 어쨌든 본인의 발로서 이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몇 번의 뭐 빅타임 스로우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트레이 랜스는 아직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 뭐 이러한 좀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트레이 랜스 말고도 브록 퍼디가 일단 첫 스냅을 떴죠. 근데 브록 퍼디 경기 이 퍼포먼스를 보고 트레이 랜스의 퍼포먼스를 보고 든 생각은, 진짜 브록 퍼디가 선녀예요. 브록 퍼디는 주저하지 않아요. 이 카일 셰난의 오펜스에서 요구되는, 그냥 디보 사뮤엘한테 공을 던지면은 이 디보가 그냥 20야드짜리 플레이로 만들어 주거든요. 뭐 스크린 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브록 퍼디는 그러한 것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무리할 필요가 없다. 난 그냥 오픈 찬스된 리시버에게 공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냥 뭐 색 당하기 전에 그냥 빨리 공을 던지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굉장히 빠르게 플레이를 해내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오펜스는 최고니까 이것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루어지고요. 하지만 트레이 랜스는 너무나도 생각이 많아요. 내가 공을 던져야 될까? 리시버를 믿어야 될까? 뭐 이러한 쓸데없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고, 카일 셰난의 오펜스에서는 쿼터백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독의 의도대로 플레이를 이어가면 돼요. 결국 저는 1주차에 이어서 이 트레이 랜스라는 쿼터백의 퍼포먼스에 사실 만족은 하지 못했고, 그나마 좀 더 1주차보단 나아졌고, 그래도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는 있다 라는 것이 2주차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브록 퍼디 1주차 쿼터백, 이 선발 쿼터백은 확실하고, 또 넘버 2 쿼터백도 샘 다놀드가 확실하지 않을까, 2주차까지 보고서 판단이 들었네요. 그리고 템파베이 벅스의 카일 트라스크가 굉장히 많은 스냅을 뛰어서 한번 봤는데요. 일단 템파베이는 공식적으로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 정규 시즌 1주차 선발로 현재 낙점 지어진 상황이에요. 뭐 당연한 수순이죠. 어쨌든 메이필드가 이 트라스크보다는 분명히 현재는 더욱더 나은 선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2주차에 이 카일 트라스크의 이 프리시즌 경기를 보고 든 생각은, 카일 트라스크라는 이 쿼터백도 분명히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선수예요. 이 포켓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쿼터백으로서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하지만 베이커 메이필드가 보여줄 수 있는 뭐 다양한 이 플레이 메이킹 그런 능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템파베이의 선택은 저는 메이필드가 더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템파베이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물론 마이크 에반스, 뭐 크리스 가딘 이런 리시버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셀 게이지가 일단 시즌 아웃이 됐고, 리시버진이 어쨌든 노장의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뭐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 뎁스진이 다시 얇아진 느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디펜스도 마찬가지고요. 분명 디펜스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장이고 부상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런게임이 되질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부담도 작년 시즌 톰 브레디를 은퇴시켰던 그 오펜시브 라인이기도 하고요. 즉 베이커 메이필드를 통해서 이들이 과연 올 시즌 플레이오프 경쟁을 진지하게 노려볼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결국 이번 시즌 이들이 노려야 하는 것이 이 플레이오프 경쟁인지 아니면 뭐 팀 리빌딩이나 뭐 이러한 성격의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한번 좀 고심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주전 쿼터백들이 몇몇 경기를 뛰기도 했었죠. 이 버팔로의 조시 알렌, 그리고 캔자스의 뭐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뭐 시애틀의 지노 스미스도 잠깐 나왔고, 뭐 레이더스의 지미 갈라폴로, 또 뭐 피츠버그의 케니 피켄,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근데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전 쿼터백 그리고 슈퍼스타 쿼터백들은 당연히 이 프리시즌 경기에서 나와서 뭐 패스 성공률이 80%고 뭐 90%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뭐 다른 루키 쿼터백들이나 백업 쿼터백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들의 몫이에요. 의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저는 그래서 주전 쿼터백들에 대한 랩을 사실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이번 시즌 가장 뉴스거리는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연승을 저지한 이 워싱턴 커맨더스인데요. 워싱턴 커맨더스가 마지막 필드골을 통해서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24연승 프리시즌 승리 기록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워싱턴 커맨더스도 뭐 축제처럼 뭐 환호성을 지르고 뭐 엄청 현재 좋은 뭐 그런 분위기로 보이고, 반면에 레이븐스는 어쨌든 연승이 깨졌으니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제가 이 광경을 보고 든 생각은 이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이 난리를 떨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팀 모두 다 말이죠.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프리시즌 24연승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슈퍼볼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 기간 동안 아무짝에 쓸데없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가 이 24연승 또 뭐 이 연승을 비록 깨트렸다고 하더라도 뭔 상관입니까? 정규 시즌에 뭐 다시 만나서 패배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이 두 팀은 현재 뭐 중요하지도 않은 기록 때문에 뭐 서로 너무나도 슬퍼하고 또 서로 너무나도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커맨더스의 승리 경기에서는 뭐 이들이 승리했다, 레이븐스가 졌다 이러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들의 주전 쿼터백인 이 샘 하웰이 얼마나 좋은 플레이를 펼쳤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샘 하웰이 뭐 25번의 패스 시도 19번 성공 그리고 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 팀 승리의 견인을 톡톡히 해냈고,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입장에서 이 기록이 현재 가장 기뻐할 만한 기록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다뤄볼 만한 거리는 저는 애틀랜타 팔콘스의 비잔 로빈슨의 데뷔, 정말 센세이셔널한 러싱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러싱 첫 스냅부터 미쳤어요. 그냥 너무나도 빠르고 또 이 태클을 견뎌내는 그런 피지컬적인 모습, 뭐 테크닉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저는 그냥 비잔 로빈슨의 첫 러싱만 보고서 이 선수가 올 시즌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를 받을 것이라고 확정을 그냥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 또 이 패스도 굉장히 가볍게 한 손으로 그냥 받아내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내고 그냥 너무나도 현재 완성적인 선수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드레이크 런던이나 다른 이 좋은 카일 피츠나 이런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스에서 데스먼드 리더라는 쿼터백은 정말 복받았구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데스먼드 리더가 뭐 턴오버로 이 드라이브를 마무리 짓긴 했지만 어쨌든
애틀랜타 팔콘스의 오펜스는 작년 시즌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비록 패배를 보여주더라도 뭐 리그를 놀라게 만들었을 정도의 그러한 센세이셔널한 오펜스의 모습을 올 시즌은 애틀랜타 팔콘스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프리시즌 2주차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예정은 일단 3주차 리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시즌 전체적인 시즌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규 시즌을 앞두고 정규 시즌 경기 프리뷰 그리고 픽 경기가 끝나면 경기 리뷰까지 계속해서 작년 시즌에 이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팟캐스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do you pray? Because this is the difference. Do you pray to be blessed? Or do you pray to be a blessing? If you're a blessing, you're affecting other people. You're doing the right things. You're setting a good example. You're being a good person. So, much more effective for you and much more effective in how you're going to affect other people. All right, so this is what leadership is to me. And you know, you never miss an opportunity to tell somebody how much you appreciate them. Don't ever miss that opportunity. There's nothing that makes a person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is when you say, I appreciate what you do.